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뉴스 많이 보시면 시끄러운 화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면 발언에 대해서 많이 혼란도 있고 국민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장계환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이낙연 당대표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1월 1일 날 이 시무식 겸해 갖고 이제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지금 현재 우리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어떻게 사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시중의 여론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면하면 이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특정 당의 당 대표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근데 그거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정하는 건 아니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현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여론이 좀 악화가 된 부분이에요. 좀 그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은 그 전직 대통령 두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간 이유가 그렇죠. 결국은 이제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결국은 누가 보냈죠? 국민들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이분들은 감옥에 가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갖고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한테 특별 사면권이 있어요. 그 특별 사면권이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당 대표가 대통령 건의하겠다.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논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이제 촛불 혁명에 의해서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심이라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 사면에 대해서 절대 생각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 대표는 그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반됐다 민심하고, 이런 게 이제 현재 문제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 건의를 하시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아니면 어떤 것을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이제 이 여론을 봤을 때 이낙연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지 않을 걸로 보고, 두 번째, 설사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민심이 이제 이렇게 이반돼 갖고 이낙연 총리의 사면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민심의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한번 전철을 또 밟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어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을 이렇게 사면을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참 지금 이제 상당히 의식불명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사과를 했죠. 아버지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망월동에 가갖고 사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줬는데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사과, 맞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반성,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면을 하고 지금 이랬던 게 지금 거의 20년째가 돼갑니다. 근데 문제는 20년 내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법은 어떻죠? 평등하잖아. 맞아요. 평등한 법인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을 해준다라고 안 된다.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안 했죠.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할 의지가 없고 아직까지도 억울하다라고 지금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번에 이제 교도소로 들어가면서 뭐 그렇죠. 기자들한테 이제 한 얘기들이 뭡니까? 자기는 뭐 아직까지도 억울하다라고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사를 시작도 안 했거든 아직까지. 일부에 대해서 했지. 지금 뭐 방산 비리라든가 4대강 비리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해외 자원 외교라든가 엄청나게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우리가 재산 은닉을 한 다스 네. 문제 그거 하나로만 개인적인 부분만 갖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반성은커녕 그게 되게 억울하고 사회 법이 뭐 정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사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면을 그 반성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줬더니 반성 없는 상태 해줬더니 20년간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얼마나 그렇죠.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렇죠. 지금도 시끄럽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사면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면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이낙연 당대표 입에서 나왔을까? 그거는 갑자기. 이제 뭐 조금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인기가 좋았죠. 맞아요. 압도적 대통령 지지율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이제 이 좀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그 윤석열 맞아요. 한데도 이제 지금 총장 한데도 좀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급함 때문이 아닌가. 저는 정치적으로 옆에서 누가 훈수를 둔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아주 이 바둑 알을 잘못 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대통령 선거는 1년 한 4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총리가 가장 대통령 선거에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거는 내년 4월에 보선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 깨어있는 시민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재명 지사한테 떨어지다 보니까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중도층을 끌어당기겠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에도 알다시피 사면 얘기 나오니까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만 좋아하지. 그렇죠. 맞아요. 거기만 환영하는 거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연 확장을 한 게 악수가 돼서 어떤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느냐,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지금 이제 건넌 게 이낙연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4월 달에 예,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서울 예, 보궐선거도 있고 부산 예, 보궐선거도 있어요. 그 혹시 이거 정치적인 조작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근데 글쎄. 이제 뭐 일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즉 무슨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야당을 자중 질환을 일으키겠다. 지금 이제 이미 우리 금태섭 씨라든가 안철수 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갖고 국민의 짐과 국민의 당이 화합을 이렇게 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전직 대통령을 이제 석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태극기 부대는 그 박근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집니다. 뭉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쪽은 유리하죠. 유리해요? 상당히 유리해요. 야당이 표가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 노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현재 이쪽에 그 국민의 진당은 상당히 비상체제 속에서 옛날에 박근혜 친박파를 많이 몰아내고 있는 그런 쪽인데 그런
형국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다시 재집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만들어지고, 그런 힘이 만들어지면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당은 어부지리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만드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 공학보다는 아직까지는 사과와 반성 없는 주 전직 대통령을 이쪽에다가 사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면 요건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왜 사면 요건이라는 게 뭐냐니까 네. 사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재판이 다 끝나야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재판 중인 이 과정 속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14일 날 판결, 예, 대법원에 뭐, 판결 예. 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어떤 이 판단이 되고, 세 번째로는 뭐 또 이런 것도 또 있죠. 결국은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집어넣은 사람만이 결자 해지해서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법과 제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갖고 따진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할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서 뽑힌 선출 권력이에요. 선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준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대변을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변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결국 촛불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아직까지 이 두 사람의 반성과 회개와 그게 없는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대부분인데, 그걸 그렇죠. 한다라고 하는 촛불 것은 시위에 나갔었는데. 말이 안 조금씩 나갔어요. 근데 빠지지 않고 나갔었는데 이 지금 그래서 너무 그런데 놀랐어요, 좀,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그 흐름, 그런 어떤 이 여론이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박사님, 요즘은 정치 정세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정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면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네네. 얘기를 할게요. 이 사면에 관련돼 갖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면의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명분과 가치. 그래서 첫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지 사면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어야 사면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은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 있잖아요. 그래도 사면 안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안 했다. 이거는 사실 훌륭한 생각에서부터 접근이 된 건데, 사면을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동반자예요. 그래서 나하고 가까이 있는 정치적 동반자를 사면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이번에 이제 다수의 이제 소상공인들을 사면을 한 게 그 가치가 훼손될까봐 가장 측근이고 정치적 동반자인 한명숙 총리를 안 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법적으로는 밝혀지지가 않았지만은 뭐 정황과 모든 거로는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사면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저 이제 정세 얘기했는데, 지금 뭐 이 삼각구도가 참 나타나는 난리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또 거기에 이제 새로 한 게 이제 검찰당이 또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검찰당. 검찰당이 상당히 좀 키를 쥐고 있는 듯 해갖고 이 정초 전국이 좀 불안합니다. 일부의 뭐 정보에 의한다라고 하면은 벌써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이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제 고검에다가 그 아들 조사를 다시 하겠다. 참 치졸한 거죠.
너무 이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왜 생겨야 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가 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변수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민심에 의해서 이게 잘 됐다 못했다 또 뭐 절차적 정당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이해도 하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정치 보복이 가해진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죠. 그래 바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이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거는 벌써 끝난 부분을 갖고 또 한다면은 그게 바로 뭐랄까, 모든 국민들이 엄청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재점화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다 이러면은 엄청나게 검찰당은 진짜 물러설 것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된다. 윤석열 총장님 혹시 이 화면을 보신다고 하면은 보복하지 그런 마세요. 보복 수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득을 되게 많이 보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자기들도 중요한 수사 것은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는데, 이 국민의 진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지지율이 올라요. 그리고 뭐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죠? 검찰당이 이제 대신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군요. 검찰당과 언론당.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이 역사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기울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언론 막상 우리 막강한 지금 언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론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본인이 역사 인식을 갖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가 이 현실을 보고 상식이 통하는 이런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어쨌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무조건 언론에만 100% 믿지 말고 그렇죠. 여러 메신저에서 매체에서 예.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남이 판단한 거를 갖고 가더라 통신이나 가짜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거기에 부화내동해서 이렇게 편승해 간다라고 하면은 되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보통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거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도증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그렇죠. 중도증 어디 기울지 않는 증이 그렇죠. 있잖아요. 자기 편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거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보니까. 엄청난 그 관계 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어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마나 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뭐 편지를 쓰고 이런 걸 보면은 박원순 시장을 오히려 뭐 그렇죠. 이렇게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뭐 이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김재련 변호사인가요? 이런 어떤 악마 같은 변호사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요만한 작은 거를 이만큼 부풀려 갖고 밝혀지지 않는 내용을 이미 기정사실화 해갖고 이번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죠.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서울시장 선거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잘 치러야 그렇죠. 됩니다. 잘 맞아요. 예, 저는 예. 서울 사람 아니니까 모르지만 예, 어쨌든 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지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선출직으로 뽑아야지 우리 자치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저께 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치보복 안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니 들었어요. 서울시장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서울시장은 행정가예요. 행정가로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뭐를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그렇죠. 누구를 정치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갔기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를 하는 개념하고 대선 선거를 하는 개념을 혼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대선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나와갖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서울시장이 정치보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행정가로서 맞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못해요. 수도 없고 정치보복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어떤 지방 행정가로서의 자질 함량이 미달된 사람을 뽑으면은 그 자치단체는 망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 마인드가 있는 이런 그러니까 서울시, 부산시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고 주식회사 부산직활시, 그렇죠. 광역시입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CEO를 뽑는 개념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니라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 그렇죠. 잘 판단해갖고 좋은 시민, 맞아요. 좋은 걸 뽑아갖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두 시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이번에 지자체 보궐선거가 내년에 5월달에 있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여기에 하나의 출발점, 변곡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되게 짧은 시간 100일도 안 남았고요. 또 적은 시간 같지만 아직까지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시민들한테 내놔갖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네요. 이제 지금 현재 전국에서는 가장 이 정세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만 꼽는다고 하면은 검찰당의 행보다. 검찰당의 행보가 막가파식 행보를 간다라고 하면은 전 국민이 그때는 들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이쪽 여당에서는, 아까 했던 그런 내부의 분열이 결국은 자폭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낙연 당대표도 빨리, 내놨던 안에 대해서 수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이고, 제가 봤을 때 이쪽에 국민의 진당은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검찰당에서 역할 좀 하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검찰당이 헛발질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쪽이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뭔 역할을 하려고 해도 내부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총질을 하고 거기는 지금 크게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하고 기존의 다선 의원들하고 분파가 돼 있고 김종인의 비대 체제하고 기존의 옛날 무슨 당이었죠? 하도 당을 많이 바꿔갖고 새누리당 하여튼 거기 출신들하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친박과 또 이 친이가 또 나눠져 있고 상당히 이 분열의 화신의 당이에요. 거기도 분열이 심하구나. 아니, 분열이 심한 정도가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똘똘 뭉친 줄 알았어요. 그쪽은. 아니 뭉칠 수가 없어요. 지금 선거에서 한 4-5번 이상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니고 분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인데 여기 분열은 이렇게 좀 아쉽지만 계속 분열이 되면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미 박현준 의원을 여당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박형준 이번 후보가 네네. 1등이에요 지금 부산시장이. 오. 그런데 벌써 이미 그 당 내외에 있는 같은 계열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물고 뜯어갖고 그 부인의 문제, 그 부인이 화랑의 문제, 또 이 바람핀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스크래치 이렇게 내는 이런 게 아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상품, 좋은 상품,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품을 각 당에서 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검찰당의 행보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솔직히 그 사면에 대해서 들어보는 순간부터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고 페이스북에 포스팅까지 해놨어요. 반대한다고. 이제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좀 한결 나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시고 언론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SNS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매체들 보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